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이 나라의 운명을 거머쥐게 되었을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돌아가는 편안한 사무실에서 그저 앉아서 펜 몇 번 굴리고 판단하는 간섭주의자들의 착오로 날마다 엄청난 손실을 개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리스크를 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이나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무조건 옳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럴듯한 선동 구호를 곁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곤 하는데요. 그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입니다. 이렇듯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고소득을 올리며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일에는 면제된 사람들, 또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지위가 떨어진다거나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세심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실제 위험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모든 책임과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장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최대한 단순한 해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위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한 해법을 꺼려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로 세상을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이 만들어내는 해법과 법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거시적인 해법이 미시적인 해법보다 언제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말로 완전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차갑고 냉혹한 현실만이 그들에게 알려줄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하죠. 영웅은 책상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역사 속 영웅들은 영웅담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늘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걸고 배운 것만이 유전자에 각인되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단 하나뿐인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소위 전문가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경제를 예측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만일 우리가 전문가의 말만 믿고 덜컥 투자한다면 그들의 말이 틀렸을 경우 우리는 낭패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이죠. 99명의 경제 전문가가 앞으로 경제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몰래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것이 더 진짜에 가까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조언에 상응하는 처벌이 없는 경우라면 조언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왜 소위 전문가들의 예측을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될까요? 모든 조건을 통제하고 미리 설정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의 시뮬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성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겪게 되는 일은 그렇게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얽혀있는 복잡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처럼 실제 삶에서 야구 경기처럼 승패가 분명하게 갈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폭우가 내리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가뭄이 해소되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강이 범람해서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에 대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편견이 생겨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항일 뿐 나의 신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중대한 판단을 내리는 일에만 관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극소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믿는 바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 정책을 수립하도록 맡기는 것은 이발사에게 뇌수술을 맡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양보하지 않는 소수가 사회를 주도하는가? 할랄식품 소비자는 절대로 비할랄식품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할랄식품도 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할랄식품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가 된 것은 수동 변속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자동 변속기도 사용할 줄을 알지만 자동 변속기만 사용하는 사람은 수동 변속기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소수, 그리고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양보하는 다수가 부딪히면 결국엔 소수가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현 사회의 가치관은 대다수의 의견인 여론이 진화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회의 가치관은 완고하면서도 비타협적인, 양보하지 않는 소수가 만들어내는 비합리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판단과 책임이 동시에 작동하는 방식만이 시스템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큰 것을 걸고 하는 주장이나 설득은 믿음이 가지만 잘못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이나 설득은 믿음이 가지 않는 법입니다. 어리석은 방식이라고 평가받던 행동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어리석은 행동일 리가 없죠.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삶에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행동해야 한다. 오직 행동하는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이 직접 그 일에 관여해야 한다. 즉, 책임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